캐서린은 아웃사이더 기생충 아들 집에서 밥 짓다가 나가서 갑자기 뒤에서 욕을 퍼붓고 본능적으로 돌아섰다. 크리스타 아들의 아내가 오늘은 원래 더러운 것을 본 듯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 아들 조셉이 초대했다. 크리스타 생일인데 엄마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식사 준비도 도와주고 술 심부름도 하라고 했는데 벌써 지쳐서 야 무시하고 말했지 나가지 말라고. 크리스타는 나의 무응답에 짜증을 내며 다시 나에게 요구했다. 알았다면 갈게 H 빨리 해라. 한계에 다다랐다. 우월한 척하며 나를 이용하던 아들에게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떤 분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저는 올해 70세인데 메이저 신문사에서 50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신문 동아리로 학교 소식을 모으고 대형 신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즐거웠어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격제가 어렸을 때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것이 지금으로 보면 직장 환경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회사를 나쁘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회사의 윗사람과 임원으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지금 나를 우러러보는 부하 직원도 많고 이 나이에도 나를 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1년 전부터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차이와 가치관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는데 뒤늦게 결혼해서 조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이 내 외동 아들 조셉이 항상 횡포를 부리니까 찾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34살에 크리스타를 데려와서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주장함. 그 당시 그녀는 32살이었는데 부적절한 짧은 치마와 호피 무늬 셔츠를 입은 채 보기만 해도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통이군요. 조셉의 엄마 크리스타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추잡한 옷은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제가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신의 조셉 엄마예요. 지금 신문사에서 일해요. 와우, 그 나이에 신문사 아르바이트저라면 말도 안 돼요. 일을 그만두고 여유롭게 은퇴를 즐기고 계시군요. 현금이 꽤 부족한 모양이군요. 크리스타가 제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믿겨지지 않네요.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직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같은 남편이 유명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안타깝게도 캐서린은 혼자인 것 같아요. 크리스타라고 말했고 실제로 내 아들은 유명한 통신회사에 근무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계약직 직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차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규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크리스터 조저프은 정규 직원이 아닙니다. H 엄마 그냥 놔두자고요. 그럼 오늘은 프랑스 요리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잠깐만 의논하기 불편한 일이 있는 것처럼 아들이 말을 가로막고 크리스타와 함께 재빨리 집을 나갔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나를 향한 크리스타의 태도에 대한 내 직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내 직감이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것은 크리스타와 최소한 괜찮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차에 초대했습니다. 주말에 내 아들과 결혼한 후 내 아들과 결혼하기 전 크리스타는 임시직으로 회사를 전전하다가 결혼 후 집안일에 집중하기 위해 그만두고 대부분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았고 놀랍게도 그녀는 내 초대를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당신 늦게 우리 미팅 스팟에서 그녀가 고급 의류 가방에 비싼 브랜드 지갑을 넣고 날아간다고 불평하면서 나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착용한 브랜드 액세서리도 나를 자만하게 만들었다. 크리스토가 주목을 받는 걸 의식해서 어디서 그런 수당을 받았는지 물론 조셉은 유명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일하니까 너랑 다르게 없지. 캐서린 크리스타는 내려다보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 남들에게 사치품을 과시하며 고의로 고급 브랜드 매장에 가다가 나를 만나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그 초라한 의상은 무엇인지 캐서린이 형편없는 옷을 입으면 얼굴이 나빠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나는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부유한 삶에 취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크리스터 당신이 자랑하는 용도는 조저프의 수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내 일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가져갔기 때문에 질투합니까?
아들 캐서린 그건 좀 소름 끼치니까 그만해. 크리스타가 자신의 말이 절대적인 진실인 것처럼 피해자 역할을 했어요. 제 아들이 그녀에게 돈을 준 게 불쌍했지만 그도 그만큼 비난받아야 했어요. 저는 그가 그녀에게 돈을 줄 만큼 벌었다고 믿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계약직 직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는 불리한 조건과 보너스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면 그는 예산의 다른 부분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일주일 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재정 상담을 하러 왔다고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일요일 오후에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가계대출 상환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집이 뭐였나요? 임대 콘도에 산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하다 고개를 갸우뚱하자 아들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난달에 집을 지었지만 직장에 문제가 생겨 월급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내가 집을 지었다. 집 짓는 건 괜찮다고 아들 입에서 나온 게시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보고할 일 아닌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집을 찾았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매우 값싼 땅과 내 아들의 자부심을 고려하여 지역 계약자에게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치스타가 새 집에 살고 싶다고 투덜댔고 그는 쉽게 동의했지만 최근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출금 갚기가 불확실해져서 제발 엄마 이 빚 꼭 갚을게 갚지 않을게 언젠간 갚을게 평소보다 겸손하게 애원하는 아들이 아무리 귀찮아도 가엾 쓴 것 같아 고민 끝에 가족이야 나는 그 대가로 내 아들과 그 아내의 매달만 $2,000의 주택대출 상환금을 내 이름으로 충당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래의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승진하지 말고 곧 정규 직원이 되십시오. 나는 그의 요청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은 평소에 태연한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그것은 지불할 작은 대가입니다. 나는 그 순간 미래에 대한 이자를 조금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과 그의 아내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약간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을 뿐이고 아들은 나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라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와 침대 캐서린 저기 프랑스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를 거기로 데려가고 싶어요. 물론 그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절했을 때 그리스도의 기분은 눈에 띄게 신통해져서 제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이용당하고 나서 마지못해 합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1년 동안. 드디어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저녁 준비를 하고 아들이 부재중 전화를 하는 걸 발견했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내 시간 있어요. 또? 다른 요청을 기대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다음에 한 말이 뜻밖이네요. 대단하네요. 내일은 그리스도의 생일인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축하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뜻밖의 초대에 뒤로 물러나며 머뭇거렸지만 아들이 너무 간절히 요구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크리스타도 너도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 평소처럼 고집했다. 제발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축하하는 건 무리한 부탁이 아니니까 나도 동의했어. 알았어. 내일 올게. 크리스타한테 고맙다고 전해줄게. 생명의 은인이야. 내 아들 목소리가 밝아져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다음날 그리워지는 꽃 선물을 들고 아들 집에 도착했는데 저기 엄마가 있네. 엄마 이거 사주네. 응. 보자마자 아들이 목록을 건네줘서 오늘 소비할 케이크와 음료수 같은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본질적으로 그는 저에게 쇼핑하러 가라고 했어요. 방을 장식해야 해요. 이대로 놔둘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크리스타는 아직 집에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가 크리스타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사려 깊은 의도를 이해하고 쇼핑하러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내가 무거운 술병을 들고 돌아왔을 때 조셉과 크리스타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식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크리스타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안녕. 돌아왔어. 캐서린 너 너무 늦었어. 배고프다. 빨리 요리해. 크리스타 생일 소녀는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생각도 못하고 나한테 요리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어. 마침내 내 아들과 그의 아내의 생각을 이해하게 됐어. 그리스도의 생일 축하 행사에 나를 초대한 의도는 저항하는 것이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나는 아들이 배달을 주문하면 분명히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조용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요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참아라. 아들의 요구에 그렇게 선뜻 응한 것이 어리석은 기분이 들었어. 야, 나를 무시하고 나가라고 말했지. 그렇지 않아. 크리스타는 내 무응답에 점점 짜증이 나서 다시 요구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쿵쾅거리는 카트를 불러. 괜찮다. 이 사람들한테 조종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하고 난 떠날 거야. 힘찬 미소를 지으며 크리스타를 마주쳤고, 크리스타는 내가 그렇게 순순히 떠나기로 동의했지만 그녀는 재빠르게 짤깍 소리를 냈다. H 빨리 하라고. 나는 재빨리 짐을 챙겨 문으로 향했다. 나는 크리스타의 거만한 태도에 화가 났고, 나를 이용한 아들에게 나는 지갑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떤 사람에게 연락한 뒤 여전히 끓어오르는 동안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보복할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화가 나서 먼저 아들이 나에게 빚진 집의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모두 크리스타의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 돈을 갚을 의무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크리스타는 자기 남편이 나에게 이 모든 돈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연락했던 사람으로부터 예상대로 답장을 받은 직후에 사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그들의 증언에서는 크리스타가 끔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절망적이지만 크리사의 행동은 창백함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겪어 집에서 싱긋 웃었다.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숨죽여 기다리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찰만 하다가 6개월 후 상황이 급변했다. 월요일이 되어서 막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한 주의 시작에 유난히 크리스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발신번호를 보니 하루의 피로에도 힘이 솟구쳐서 드디어 왔구나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캐서린 크리스타가 내가 대답하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트릴 목소리로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무지막지하게 크리스타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다. 집이 너무 엉망이라 전화가 왔다. 자동차 대출 조셉의 휴대폰 요금과 기타 청구서가 모두 연체되었습니다. 내가 예상대로 그에게 물어도 조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타는 자신이 생각했던 상환 책임이 부유한 남편 조셉이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한테서 몰래 돈을 빌렸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조셉과 대면했다. 상황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내 아들의 어리둥절한 얼굴 크리스타의 모습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부르자 크리스타가 전화로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모를 수도 있지만 내 집 대출금과 자동차 대출금, 휴대폰 요금 모두를 갚은 사람은 나였어. 조셉은 자기 돈도 갚을 돈조차 없어 가게 대출. 크리스타가 이 폭로에 당황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조셉이 유명한 통신회사에서 일하지만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이라 월급이 다른 회사보다 적다는 걸 몰랐나요? 정규직이고 보너스도 하나도 못 받는데 또 그는 단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돈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사 계약 직원에 대한 그런 것에는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크리스타가 마치 그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외국말을 들었지만 굴하지 않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더군요. 그걸 몰랐으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도 정신도 가난한 게 얼마나 가련한지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사실이죠. 넉넉한 여유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지금 당장 연체금을 갚으면 용서해 줄게. 크리스타의 뻔뻔함에 지금 속으로 한숨을 쉬고 있는 나를 업신여기는 모습에 정말 가엾은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다. 정신이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깔보는 크리스타. 나는 당신이 친구조차 무시하고 부자라고 주장하면서 친구에게 돈을 구걸했다고 들었습니다. 크리스의 목소리가 열광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싱긋 웃으면서 회사 고객을 통해 멀리어라는 여자를 만났고 사교 행사에서 그 사람이 당신과 친구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내가 최저점을 바꾸기 전에 연락했던 멀리어였습니다. 이름은 그녀의 멀리어였고 나는 크리스터와의 불만에 대해 결속을 맺었고 우리 중 누구라도 멀리어를 언급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서로 알리기로 동의했습니다. 크리스터는 내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어. 그리고 멀리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당신의 친구였습니다. 맞죠? 그녀는 당신이 시작했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조셉과 결혼한 후 그녀는 당신이 미래의 2배로 갚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에게 돈을 구걸하는 것이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우정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당신의 유일한 친구가 아니었나 봅니다. 말리아 무시당하는 것을 충분히 참았고 그녀의 끔찍한 태도를 견뎌낸 후 크리스터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는 크리스터는 멀리어가 친구가 되는 것을 그만두었지만 크리스터의 행동을 고려할 때 그녀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멀리어는 마침내 크리스터도 모르게 그녀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말리아는 믿을 수 없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대화의 스크린샷을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말리아를 상대로 뭔가 시도하면 경고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모든 일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크리스타는 내 확고한 태도가 그녀의 돈과 그녀의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모두 잃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슬프게도 당신과의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나에게 빚진 돈을 꼭 갚도록 하세요. 이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될까 스스로 계산해. 근데 너한테는 너무 어려울지도 모르지. 넌 결국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주부가 됐어. 그런데 나는 회사 임원이니까 꽤 잘해. 돈 계산 지금 당장 상환액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마음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크리스타는 완전히 의기소침해 중얼거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리아에게 연락해서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크리스타 고마워요. 나는 그녀를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과도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멀리어와 나는 멀리어가 훨씬 어리지만 가끔씩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진지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크리스타 말리아도 나를 존경하는 것 같아 기분 좋은 시간이 흐르고 부부는 빚 상환에 힘입어 새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규직을 목표로 했으나 계약직이었던 조셉 주부였던 크리스타는 고용할 회사를 찾기 위해 애썼다. 조셉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크리스타는 인쇄회사의 소규모 하청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고객 회사를 방문하다 그녀는 이전 친구인 멀리어를 만났습니다. 멀리어에 따르면 크리스터는 멀리어가 영업부서 관리자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항상 자신이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크리스터는 멀리어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이 많아서 아쉽게도 귀사와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타가 창백한 얼굴로 반박했지만 그녀에게 잡힌 것을 남겨주세요. 상사가 방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리아가 웃는 것을 보고 그녀는 상사로부터 큰 질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조셉과 크리스타는 계속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나 크리스타는 새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쉬는 날에는 더 이상 고급 브랜드 옷을 입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지쳐 집에서 쉬고 있다.